안녕하세요. DF랩의 프란시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봄날입니다. 보니까 꽃도 많이 피고 봄 햇살도 굉장히 좋고 이런 날은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농장에 방문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김용래라고 합니다. 올해 곧 있으면 생일인데 현재는 만으로 32. 32. 네, 네. 90년생. 네, 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은 이름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NFT 아티스트 김용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좀 어색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떠신지요? 사실 방송도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작가라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건 또 처음이기도 하고요. 또 NFT가 사실은 또 NFT 작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서툴다 아니면 좀 낯설다 이런? 네, 낯선 것 같아요. 두 단어 모두 그렇죠. 낯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작가라고 하는 개념이 그 옛날만큼 무겁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영역에서 그보다 조금 전문적인 일을 아니면 또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다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가라는 그 타이틀이 좀 무거운 것보다는 네, 좀 그렇게 편히 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 작가하고 아티스트라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작가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감이 있는데 네.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가볍다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우리 김용래 씨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뭐 얘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토론도 해봤지만 충분히 아티스트로서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어떤 무겁고 막 이런 뭐 우리가 NFT에서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네.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또 현재 하고 있는 작업,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 얘기가 네. 아마 오늘 우리 이 주제에 걸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볍게 즐겁게 또 편안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작업의 장르가 워낙 다양하잖아, 그죠? 네.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작업실에서 봤을 때 작품의 장르도 굉장히 좀 다양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어떤 쪽의 작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작은 공간이 네. 있습니다. 이제 공간을 현재 그 공동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창업 그 센터, 공간이라겠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서류 적으로 작업 공간을 만들게 됐어요. 네. 2019년 졸업을 하고 중국에서 네, 그랬죠? 베이징에서 졸업을 하고 네. 저는 유학을 조금 일찍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이랑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조소를 전공을 했고요. 그러면 청년기에는 거의 중국의 네, 어떤 문화예술적인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게 그게 저의 작업의 세계를 이야기할 때 조금 요즘 중요한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금 일찍 유학을 갔고 네. 또 사실 유학을 갔던 건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당시에는 그냥 부모님의 음. 그 어떤 선택으로 음. 공부를 안 해서 언어라도 하나 배우면은 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이 뜬다. 네. 대장금이 유행했던. 아, 그때 대장금 시대군요. 네. 아, 그래서 2004년? 네. 2004년. 2004년 8월에 이제 가서 2019년 졸업을 하고 네. 돌아오게 됐죠. 음. 그리고 돌아와서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갔는데 아무래도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상하게 타양에서 작업했던 환경이 길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고향에 왔지만 작업적으로 이렇게 낯설음? 뭔가 만들어 가기에는 환경이 낯선 이상한 좀 이해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또 한국인 유학생들이 또 없었고 어디 무슨 대학이라고 그랬죠? 그 칭화대학교라는 칭화대학교. 예. 학교에서 조소학과에는 외국인이 없었다 보니까 저도 가서 어떤 선배들의 방향이나 또 중국 친구들은 또 중국 친구들의 방향이 네.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이어 나가는 그 3, 4년 2019년부터 최근까지 네. 그때 동안 제가 어떤 뚜렷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썼던 졸업하면서 썼던 글들이나 작업들을 이제 아카이브 형태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네. 지금의 형태의 공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꼭 중국이라기보다 사실은 2004년에서 2015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대적으로도 가장 격변하는 어떤 밀레니엄 시대에 와서 가장 그 변화가 많은 시기였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국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뜯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어떤 한국인으로서 또 어떤 중국의 어떤 교육을 받는, 또 중국의 그 예술 교육을 받는 어떤 정체성에서 조금 아마 혼란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작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활동해야 할 어떤 곳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비단 중국에서 공부했다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그만큼 어떤 15년 그 시간이 너무나 많은 환경 변화를 해 놓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의 어떤 갭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조소라고 하는 전공, 조소뿐만 아니라 사실 순수 미술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쇠락하고 지금 그 뭐 다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가장 운이 참 없다 그래야 될까? 아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그는 장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거다 이거죠. 조소에서 지금 새로운 작업을 해나가는데 그럼 그 작업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이후에. 제 작업은 일기라고 조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그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작품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또 그 어떤 형태를 만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공간. 소재와 또 기술 그리고 또 방향, 구상 혹은 추상 그리고 어떤 묘사, 마티에르 기본적인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그 형상화해 부분을 나가는 그죠? 대학 기간 동안 조금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의 생각이나 혹은 뭐 어떤 이 작품에 담긴 어떤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20살 때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오히려 외국 나가면은 애국자 된다는 그렇죠.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보통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시간이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4년 그렇죠. 동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 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대학 때 생각하다가 생각 없이 대학원을 또 그대로 입학을 하게 생각 됐어요. 없이. 네. 조금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갔던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그죠? 네, 이어지는. 솔직한 어떤 이야기로는요. 대학원을 저는 보통 2년 졸업인데 중간에 휴학을 한 1년 정도 하고 또 졸업까지 4년 정도가 걸렸어요. 논문도 그렇고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한 상태로 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던졌던 질문이 미술이 뭐지? 였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게 대학원을 통해서 미술은 이제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흘러서 지나갔을 때 그게 네, 건축이었을 때도 있고 또 그게 공예였을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예술의 형태가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NFT는 최근에 새로운 또 미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특히 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장이 확장되면서 말 그대로 예전부터 나왔던 메타버스 그리고 오프라인 그 안에서 또 사용되는 화폐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떤 암묵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FT가 NFT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말이 사실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단어와 단어인 그렇죠. 것 같긴 해요. 네. 장르와 어떤 또 다른 어떤 개념에 대한 저기 정의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 얘기를 했듯이 미술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대학원 졸업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를 물론 이제 미술이라든가 뭐 예술을 정리를 해보면 그게 아까 지금 시간이고 공간이고 역사이고 또 공예는 생활이에요. 그런 거듯이 그게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변천사가 네. 어떤 용어나 또 형태의 변화에서 이게 바뀌어질 뿐이지 우리가 뭐 그 인류 역사에 시작하는 태동 이래로 그 모든 것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뭐 NFT라고 하는 게 어떤 신조어기도 하지만 또 훗날에 보면 이거는 또 아주 더 뭐 오래전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가장 어떤 이슈가 되는 이제 용어기도 하고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단 예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지만 모든 생활자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또 그들이 생활해 나가는 공동체의 어떤 영역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예술이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정체성 또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지금은 아마 좀 많이 혼란스러운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방송이 조금 혼란스러워, 너무 방송. 쑥스러워서 네, 제 얘기를 막 이렇게 음, 한다는 게 사실은 또 카메라 밖에서는 음.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카메라 없어요, 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네, 괜히 카메라 없다고 말을 생각하고.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것 같네요. 편하게 그냥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상황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어떤 세대 간의 뭐 이런 사실 경계 이런 거는 좀 뭐 이미 지나왔고 사실은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네. 이러한 부분을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공유하고 또 같은 그 경계선상 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어떤 젠더의 갈등이라든가 세대 간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 우리가 NFT나 이런 장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뭐 연령 제한 없고 국적 뭐 불문 모든 게 다 오픈된 세상에 사는 어떤 동질 집단 관심사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했지만 낯설고 어떤 어색함이 있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각자가 또 이런 걸 해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어떤 공통점도 만나게 되고 또 각자의 새로운 어떤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그걸 조형성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또 그걸 글로 쓰면 논문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기록하면 아카이브고 네. 그러듯이 똑같은 동일한 작업을 해 나가되 뭔가가 시대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뭐 그런 정도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혹시 NFT 관련해서 앞으로의 어떤 작업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작업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호기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제 작업이 조금 NFT에서의 제 작업과 네. 또 제가 만든 조형 작업들을 조금 분리해서 네. 조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업로드하는 그 이미지들을 어떤 이미지들을 올려야 되고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개념으로 올릴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NFT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할지를 파일별로 옮겼다가 뺐다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조형성 위주의 어떤 그 기존의 방식으로 작업과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매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이슈를 통한 또 연계를 해서 작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저는 아직 개인전을 단체전의 경험은 조금 있는데 개인전 경험이 없어서 사실 시작하게 된 공간 운영이거든요. 네. 작은 공간에서 제가 기획하고 또 제 작품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또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작품이 판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취지로 2년 전, 1년 좀 더 지난 2020년 네, 오픈하게 됐는데 코로나가 생각지 못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 한 1년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전시 오픈 스튜디오 형태의 전시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NFT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알게 됐고 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면은 NFT라는 어떤 다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다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작은 작업 공간을 다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지금 그런 형태로 저는 NFT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NFT는 한 시대에 잠시 있었던 혹은 조금 오랫동안 사용될 수도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자주 건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리 근방에서 작업할 수 있을지 혹은 또 아닐지를 업로드하면서 또 지켜보고 있는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작업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네.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어떤 공간에서 또 새로운 장르에서 활발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